이 그림 많이 보셨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유명한 가수들이 모여서 한 공연을 실황 녹음했던 파바로티 앤 프렌즈의 앨범 자켓입니다. 요즘 양자 섹터를 보면서 이 앨범을 자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걸 제가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름을 아이온큐 앤 프렌즈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파바로티 앤 프렌즈는 음악이라는 소구점을 향해서 클래식, 팝, 칸소네, 샹송 같은 다른 장르의 방법을 택했다면 아이온큐 앤 프렌즈는 양자 컴퓨터라는 소구점을 향해 이온 트랩 방식, 초전도체 방식, 실리콘 방식 등 각자의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바로티를 아이온큐라고 보면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CLSQ 같은 회사는 프렌즈에 속할 것 같습니다. 단 아직 상장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저희 같은 개미가 투자할 수 없는 대상은 뺐고요. 예를 들면 허니웰의 퀀티늄, 소프트뱅크가 대규모로 투자했다는 큐에라, 그리고 대기업들인 IBM, 구글, 엔비디아는 빼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온큐 앤 프렌즈의 각각의 인터넷 검색량을 한번 볼 건데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말로 검색할 거니까 네이버 데이터 랩을 참고했고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검색할 테니까 구글 트렌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데이터 랩인데요. 먼저 표를 보는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밑에는 이쪽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요. 이쪽 축은 여기가 100이죠. 의미하는 바는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를 100으로 놓고 나머지는 100에 상대되는 퍼센테이지라고 놓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한국어로 각 회사들을 검색한 비율인데요. 이 표를 보면 얼추 봐도 이 녹색이 가장 많죠. 그래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녹색 이때를 보면 아이온큐가 100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퀀텀 컴퓨팅, 세 번째가 CLSQ 이렇게 나오고요. 리게티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까운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죠. 역시 아이온큐가 제일 많고요. 33, 1등이고요. 퀀텀 컴퓨팅이 8, 리게티는 2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 회사들을 얼마나 검색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유튜브는 당연히 구글 거니까 구글 트렌드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온큐 파란색이고요. 리게티 빨간색, 디웨이브 노란색, 퀀텀은 녹색, CLSQ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가 요때네요. 1월 9일, 올해 1월 9일인가요? 요겁니다. 1월 8일입니다. 요때 파란색 아이온큐가 제일 많이 검색됐고요. 1등입니다. 리게티 빨간색이죠. 23으로 2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죠. 아이온큐가 검색량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이온큐 1등이고요. 리게티가 2등이고요. CLSQ가 3등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영어로 검색을 한 데이터인데요. 구글 트렌드입니다.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가 요때인데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아이온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최근입니다. 역시 아이온큐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요. 1등입니다. 퀀텀 컴퓨팅이 그 다음 2등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에서 유튜브에서 동일 검색어로 검색한 건데요. 이 표를 보면은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안 하나 봅니다. 이 표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래프들의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웹 검색 순위는 1등이 아이온큐고요. 2등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유튜브 검색 순위는 1등은 아이온큐고 2등은 리게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어떤지 보면 웹 검색은 1등은 아이온큐고요. 2등은 퀀텀 컴퓨팅입니다. 유튜브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부족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데이터겠죠. 나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디어에서 하도 양자 컴퓨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유튜브나 일반 웹을 검색하는 거 모든 것을 포함한 데이터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얼만큼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갖고 왔고요. 평소에 야후 파이낸스를 자주 보는데 야후 파이낸스 정책이 바뀌었는지 과거 데이터의 다운로드 기능이 중단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레딧에 들어가서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봤는데 코딩을 새로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잠깐 멘붕이었습니다. 고민하다 결국 여기서 보시듯이 이 엑셀표를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었고요. 여하튼 그 결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 그래프가 거래량이고요. 기간은 지난 1년입니다. 이 밑에는 동일한 기간의 거래 대금 그래프입니다.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위에 1등을 차지하고 있죠. 이 1등이 뭐냐면은 리게티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리게티가 이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양자 주식의 가장
가장 뜨거웠던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에서 보면은 거래 대금은 리게티가 1등이죠.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 2등이고요. 3등 보라색은 요 색깔이죠. 퀀텀 컴퓨팅이 3등이고 그린색은 D웨이브입니다. 그 다음 순이고요. 하늘색이 SEAL-SQ입니다. 하늘색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점이 여기고요. 그럼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2025년 1월입니다. 지난달이죠. 역시나 빨간색이 리게티가 거래대금 순위 1등이고요. 2등은 아이온큐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죠. 퀀텀, 그 다음에 하늘색 SEAL-SQ이고요. 맨 마지막에 D웨이브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이온큐 앤 프렌즈 중 아이온큐는 뭐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요. 리게티를 결승 진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팅 자리에 리게티를 놓았고요. 파바로티 자리에는 아이온큐, 스팅 자리에는 리게티를 놓고 두 기업 중 누가 더 대장의 소지를 갖추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한다는 증시 격언은 항상 옳습니다만 현재 양자 섹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자 섹터는 적어도 지금은 100% 스토리로 가는 종목들이죠. 물론 언젠가 격언처럼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것들로 대장이 정해지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스토리 그리고 테마 주식인 겁니다. 결국 누가 대장이 될지 그 가능성을 보려면 누가 더 섹시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누가 더 나은지 그리고 누가 더 든든한 뒷배 그러니까 우군들이 더 많은지 지금까지 누가 더 상업적으로 큰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대충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스토리를 빌드업해 나가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리게티는 초전도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동 원리는 이온 트랩 방식은 개별 원자 이온을 전기장에 가두고 레이저로 그 상태를 제어한다고 하고요. 초전도체 방식은 극저온 환경에서 초전도체 회로를 사용하여 큐비트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온 트랩의 장점으로는 높은 정밀도와 안전성 그리고 긴 결맞음 시간, 낮은 오류율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맞음 시간이라는 건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맞음 시간이 길다라는 거는 플러스 점수가 될 듯하네요. 초전도체 방식의 장점은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대규모 확장 가능성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성숙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점을 보면 이온 트랩은 물리적으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방식은 결맞음 시간이 짧고 오류 수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고요. 고비용이고 높은 에너지 소비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더 든든한 뒷배 그리고 든든한 우군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미 공군 연구소 그 다음에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쪽입니다. 리게팅은 미 국방부와 역시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 쪽은 결국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들이 많이 들어오는 소스겠죠. 그런적인 측면에서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교와 그 협력이 매우 돈독한 거는 유명한 사실이고요. 메릴랜드 대학으로부터 약 9밀리언 규모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메릴랜드 대학에 ARLIS라는 연구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도 약 40밀리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듀크 대학교와 또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공동으로 특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게티의 경우는 영국의 NQCC라는 곳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역시 영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리버레인이라는 곳과 양자 오류 수정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리게티보다는 아이온큐의 뒷배, 우군이 좀 더 세고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재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뒷배도 조금은 더 탄탄한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아이온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상업적 성과인데요. 결국 아직 시장이 초기이지만 그래도 누가 더 시장에 침투를 많이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2024년 작년이죠. 매출이 12.4밀리언 정도가 나왔고요. 이는 그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적은 수준이지만 꽤 가파른 성장인 것 같고요. 리게티의 경우는 작년 매출이 2.4밀리언인데
million인데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회사가 맺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계약인데요. 아이온큐는 미 공군 연구소와 54.5 밀리언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아마존 AWS와 계약을 따낸 것은 아니고 상업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는 나사와 HSBC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는 없었고요. 영국 국가 양자 컴퓨팅 센터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NQCC에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383 밀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고요. 리게티 역시 92 밀리언 정도 US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업적 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아이온큐가 조금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회사 모두 현재 재무 상태의 어떤 숫자들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건너뛰고 바로 EPS 포캐스트 또는 매출 포캐스트만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 표를 보면 아이온큐와 리게티 모두 0, 요 제로선 밑에 있습니다. 둘 다 뭐 당연히 적자이고요. 이 표로만 놓고 보면 리게티가 0에 좀 더 접근해 보입니다. 만약 두 회사가 이런 보통의 경우라면 이쪽이 흑자 전환 시점이 빠르게 보여지겠지만 EPS보다는 매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떤 식으로 증가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아이온큐고요. 리게티입니다. 이걸 보면은 올해 예상은 85 밀리언, 내년은 150 밀리언이고요. 리게티는 15, 36. 많은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규모나 성장은 아이온큐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회사 모두 적자 기업이니까 당연히 버틸 수 있는지 여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의 현금성 자산은 366 밀리언 정도이고요. 2024년 9월입니다. 2024년 9월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기간이고요. 현금 순유출은 그 기간에 마이너스 11.6 정도. 그래서 이제 아시죠? 나누기 3해서 이거로 나누면 약 94.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현재 갖고 있고요. 리게티는 현금이 93 밀리언 정도 있고요. 현금 순유출이 마이너스 0.4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때 현금 유출이 분명히 운영비로 많이 들었을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넌 OP 인컴이 플러스로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숫자로 계산을 하면 715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캐시 런웨이가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회사의 어셋과 라이어빌리티를 보면 자산과 부채죠. 자산 쪽이 부채를 압도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그렇고요. 리게티도 비율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자산이 부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앞선 내용들로 누가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지 판단이 혹시 되셨나요? 아이온큐인가요? 리게티인가요?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분을 위해 제가 마지막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앞서 보여드렸던 거래 대금 그래프인데요. 광풍이 불었던 2024년 12월부터 보시면 거래 대금이 다 꺾였습니다. 여기 1등 리게티 꺾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여기 다 꺾였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온큐는 그 광풍이 끝나는 시점, 광풍이 지나가서 이제 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혹시 시장이 좀 진정이 된 이후에 시장은 아이온큐를 대장으로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 이 그래프가 주는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